자소서는 반말이 좋을까요? 존댓말이 좋을까요? 당연히 존댓말. 패스. 자소서를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살짝 꾸며도 될까요? No. 바로 티납니다. 400번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를 이거를 자소서에 써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름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김대건입니다. 여러분께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국어이다 보니 다양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쉽게 나오는 자소서 작성법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자소서 지도를 하며 느낀 점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영상이 시작될 텐데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를 아는 친구들은 꼭 힘이 되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짚어서 써야 할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과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과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통해 결과에서 확인하기 힘든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소서 문항만 봐도 쉽게 추론할 수 있어요. 공통문항을 보면 1번은 학습 경험, 2번은 교내활동,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묻지만 꼭 마지막에는 배우고 느낀 점, 이게 중요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 과정에서의 학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써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활동 자체가 조금 진부했어요. 개성이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1번을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어떤 공부법을 적용해 보니 성적이 올랐다와 같이 쓰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써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과, 비교과 활동을 보세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만 한다면 활동이 진부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자소서들을 보면 문제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이 의외로 매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진행한 과학 실험 과정이나 이를 통해 알게 된 지식, 개념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 실험에 왜 그렇게 집중해서 참여했는지, 학교생활기록부가 담아내지 못한 실험 과정에서 맞닥뜨린 문제와 고민, 이것을 해결한 과정, 이후 학업 능력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학년이 1, 2, 3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학년별로 똑같이 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학년별로 자소서를 쓰는 포인트가 혹시 다른가요, 선생님? 좋은 질문입니다. 1, 2학년에게 먼저 제 은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의 수준은 문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결정한다. 내용이 좋으면 글은 자연히 좋아진다. 즉,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연하죠. 성실한 학교생활에서 나옵니다.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도 아주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다면 자연히 좋은 자소서가 따라올 겁니다. 그럼 물리적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고3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활동도 제한되어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죠. 당연히 그간 해온 활동을 문장으로 잘 기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럴싸한 테크닉은 오히려 자소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세요. 자소서를 왜 쓰는지. 입학사정관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 할 내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여주세요.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크로스 체크하며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학생부는 자기소개서의 근거예요. 따라서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써서는 안 되고 대신 학생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합니다.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매력적으로 기술하세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팁은 당장 학생부에 어떤 내용을 골라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활동을 했는지, 이 활동을 통해 뭘 배우고 성장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었는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 친구들은 이 자소서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학생 친구들에게도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선배들에게 했던 답변이 아주 좋은 해결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일단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글을 쓸 재료가 풍부해지면 자연히 자소서가 쉽게 써집니다. 선생님 담당 교과목이 국어라고 하셨는데 국어 선생님으로 주시는 몇 가지 팁이 있다면 꿀팁 몇 가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 전공을 살려서 여러분에게 아주 실용적인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소서 지도를 하면서 많이 만나는 문제들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제발 짧게 쓰세요.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문장 성분이 서로 호응될 수 있게 하고 글을 읽는 호흡에 속도감을 부여합니다.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쓰시고요. 쓰고 나서 검토할 때 문장이 두 줄을 넘어가면 더 짧은 문장으로 나오세요. 아시겠죠? 두 줄을 넘기지 않겠다. 원칙을 세우세요. 둘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명심하세요. 셋째, 문장을 간결하게 썼다면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나 의미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 아주 큰 고통을 줍니다. 글의 군더더기가 많아지면 지루해지고 읽기 싫어지거든요. 이것만 지켜도 글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겁니다. 혹시 뜨나요? 보세요. 얘가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를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와 같이 바꾸는 거죠. 겉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문장이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넷째, 사전을 자주 보세요. 알고 있는 단어도 다시 찾아보고요. 이 팁은 세 번째 팁과도 연결되는데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신 강원국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사전을 볼 때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 표제어에 달린 유의어, 그 표제어를 사용한 예문을 함께 보세요. 그러면 한 문장 안에서의 중복을 피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의 한계는 그만큼 내 경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편협한 어휘력은 입학사정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첫 문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매력적인 첫 문장을 확 이렇게 시선을 끌 수 있게 쓰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자소서 지도를 하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첫 문장 때문에 며칠간 자소서를 못 쓰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첫 문장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소서는 매우 실용적인 글입니다. 그러니 첫 문장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쓰세요. 그리고 첫 문장은 자소서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문장이면 됩니다. 두괄식으로 써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스개지만 첫 문장으로 수많은 자소서를 읽어온 입학사정관들의 시선을 확 끈다? 그럼 여러분은 작가가 돼야 됩니다. 고통스럽거든요. 글 읽는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팁 아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소서에 본격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성 있는 가치관을 첫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혹은 남몰래 눈물 흘리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즉 수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만든 동기와 목표를 밝히세요. 그럼 진정성이 느껴지는 꽤 괜찮은 첫 문장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자소서를 쭉 검토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이 깊었다거나 감동적이었던 이런 자소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학생은 밥차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봉사활동을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전했다고 해요. 이건 사실 기적이죠. 당연히 그 친구도 큰 감동을 받았고 다시 봉사활동에 나갔어요.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또 한 친구는 경영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었는데 특수학급의 친구들과 함께 축제 부스를 운영했던 경험을 썼죠. 이 친구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친구들의 역량 그리고 경영 동아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아주 의미 있는 부스를 운영하였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진실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자소서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감동적이었던 자소서 사례가 있다면 혹시 황당했던 뭐 이런 자소서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죠. 그리고 지금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지? 저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3번을 쓸 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성실한 친구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뭘 썼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유 도우미 했던 경험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좋죠. 왜냐, 친구들의 칼슘 섭취, 성장을 위해서 아침부터 1층에서 우유를 가지고 온 건 뭐 좀 가장해서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황당했어요. 이것밖에 없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혼을 내기도 했어요. 꼭 이걸 써야 했냐고. 그래서 뭐 그 친구가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되어 있죠. 안녕.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 친구들 중에서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이제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도 있다는데 이런 컨설팅은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뭐 위협이 될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하는데 저는 다니지 말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실제로도 컨설팅 학원에서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은 자소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다지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학생이 어떤 친구인지 너무 잘 아는데 첨삭을 받아오면 이 학생과 글이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체도 다르고요. 분명히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눈치를 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컨설턴트는 누구냐면 여러분과 3년간 피땀 눈물을 같이 흘린 여러분 바로 곁에 선생님들이에요. 이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도 계시죠. 만약에 자신이 지구과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지구과학 선생님께 바로 가면 돼요. 제가 공교육 교사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소서를 제 일처럼 봐주시는 분은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돈 많이 쓰지 말고 학교에서 받으세요. 최근 유행하는 400번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다 보니까 바리스타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이거를 자소서에 써도 될까요? 일단 저도 한번 400번 저어보고 싶었는데 게을러가지고 못 저었는데 직접 저었다면 여러분의 그 친구의 실행력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소서는 학생부가 근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이게 핵심 포인트죠. 이거는 뭐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400번을 저었다는 그 소중한 경험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소서에서는 빼주세요. 다음으로 그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관련된 내용들만 꼭 써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쓴 학습 경험 중에 저도 꽤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인문학을 좋아하는 자신의 어떤 평소의 모습을 학교 활동과 수업에서 실제로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녹여서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의 편협하지 않은 폭넓은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데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너무 진로와 관련 지으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분량은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할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각 공통문화마다 1000자, 1500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웬만하면 그 글자 수를 다 채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다 보면 글자 수가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채워서 알차게, 그렇다고 껍데기 많이 쓰지 말고 군더더기 넣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개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이 많죠. 그렇지만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건강에 유의해서 모두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씩 연락 주세요. 괜찮아요. 안녕.